자, 문장과 사유 시간입니다. 책을 전체적으로 다 요약하는 것도 좋지만 그 책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끄집어내고 그 중에서 나한테 실제로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작업을 위해서 보통 가장 강렬한 문장을 5개 정도를 선별하고 있어요. 그 5줄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을 긋고요. 그걸 바탕으로 충분히 하루 정도 이렇게 사유를 해보는 거죠. 이런 문장을 바탕으로 깊이 사유하는 게 스스로의 가능성의 크기를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5가지를 해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캐치하셔도 충분합니다. 부디 이 5개의 문장 중에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박히는 문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 1마일을 4분 안에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몇 명뿐이다. 그저 달릴 줄 아는 사람들과 달리 뛰어난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 방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들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들의 보폭과 신체 부위의 근육을 제대로 연계할 줄 안다. 뛰어난 설득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방식을 터득해야 한다. 아이들이 서서 걷기 위해서는 1000번 이상 넘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에디슨이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할 때 1000번 이상 실패를 했으니까 그것과 비슷할 정도로 많은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직접 공부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깨지고 극복하고 이것을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인데요. 오늘 이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연습을 해서 누군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세상에는 몇백 몇천만 원짜리 스피치 수업이 있을 정도로 이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이 뭘 말하기를 공부해 그냥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조금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하기 연습하셔야 합니다. 배고 그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상점을 열어놓고 사력 있게 남들과 공유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런 식으로 청중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자신의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면 청중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문제는 발견했다는 느낌?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낸 발견을 신뢰하게 된다. 워렌 버핏의 가장 탁월한 이야기 기술은 이 주주들이 자신과 똑같이 생각한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하고 그 결과도 스스로 찾게끔 만들어서 스스로를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상대를 설득한다는 이런 액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멋있잖아요. 내비게이션. 하지만 설득의 본질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될 거예요. 이 오하마의 현자처럼 말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제 그의 어법을 깊이 있게 공부할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유일하면서도 확실한 해결책은 처음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뛰어난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에 당신의 성공이 달렸다. 사실 반복은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한 가지 기술이므로 우리는 이 기술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한다. 일상에서 우리가 설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고 따라서 무엇을 왜 설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따라서 효과적인 스토리도 마련하지 못했을 거고요. 기지를 발휘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상대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떤 걸 반복해서 강조할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상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쉽지도 않지만 크게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자신의 문제를 끝까지 토해내면은 스스로 문제를 제대로 자각할 거고요. 그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제대로 인지했다면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고 질문을 제대로 던졌다면은 충분히 제대로 된 답을 찾아낼 거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일상생활에선 상대가 좋은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게 이런 요소들을 첨삭해주는 정도로만 말하고 우리는 듣는 것에 더 많은 공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만 따라하셔도 앞선 장에서 말했던 워렌 버핏의 어휘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워렌 버핏처럼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대가 하려는 말을
조금 더 다듬어주는 정도로만 해주면 충분할 거예요. 소문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이야기를 간단하고 빠르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와 함께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소문과 바이러스 마케팅이 청중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봤다. 이보다 더 싸고 빠른 방법은 없다. 하지만 미완성의 이야기는 그 외에도 여러모로 유용하다. 제가 지금까지 글 쓸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또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불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유튜브 이용자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단순하지만 자극적인 썸네일 그리고 여지를 남기는 본문 영상이 오히려 시청자의 상상력을 자극시킬 수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짧고 강한 이미지의 썸네일과 여지를 적당히 남기는 영상이 오히려 시청자를 끌어들이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때까지 이야기한 이렇게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이 되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댓글이죠. 제가 이번 영상에 이 기술들을 꽤 많이 담았거든요. 만일 그게 성공적이었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다음 영상에 대한 기대로 구독을 누르게 될 것이고요. 이 영상을 퍼뜨린 선구자가 되기 위해 먼저 댓글을 선점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도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대충 다는 게 아니고 보다 좋아요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댓글을 만들려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